이 전쟁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싸운 나라는 둘인데 전장을 지배한 건 제3의 힘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는 무너졌고 태국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의 이유는 병력도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발, 전쟁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버린 보이지 않는 손. 태국 현지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우린 지금 어떤 나라의 기술을 목격하고 있다. 지금부터 전 세계 전장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한국산 무기의 충격적인 실체,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4시 32분 경보음이 사무실을 깼습니다. 태국 전선 긴급 브리핑이었죠. 화면 속 지도 위로 붉은 점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72km.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번. 그러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이 아닌 유도폭탄이 그 거리를 날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냈습니다. 한국제 무기로. 저는 리처드 콜먼입니다. 미 공군 전략 분석국에서 23년을 복무했죠. 걸프전, 이라크전의 모든 폭격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국제방산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본 무기가 수천 종입니다. 그런 제가 이 숫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72km. 이건 단순한 기록 경신이 아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불법 군사기지를 타격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동남아 분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거리가 문제였습니다. 72km. 유도폭탄으로는 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미국 AGM-65 매버릭, 사거리 최대 27km. 프랑스 스칼프, 최대 50km. 그나마 순항미사일급이죠. 유도폭탄은 다릅니다. 엔진이 없으니까요. 중력과 날개만으로 날아갑니다. 물리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40km를 넘으면 기적이죠. 그런데 72km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처음엔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태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좌표 로그까지 공개했죠. 위도, 경도. 저는 직접 계산했습니다. 투하 지점에서 타격 지점까지. 정확히 72.3km였습니다. 오차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계산 오류, 좌표 조작, 아니면 실제론 미사일을 쓴 건 아닐까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무기 분류란을 봤습니다. 거기 명확히 적혀 있었죠. GPS 유도 활공폭탄. 폭탄이었습니다.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KGGB. 한국제?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국이 유도폭탄을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런데 72km? 농담입니까? 그 나라는 방산 후발주자입니다. 기술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수준이죠. 정밀 유도 무기는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의 영역입니다. 한국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제가 늘 쓰는 군용 분석 툴이었죠. 투하 고도 1만 미터, 속도 마하 0.8, 투하각 38도. 보고서에서 풍속을 확인했습니다. 북동풍. 모든 변수를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기압, 온도, 습도까지. 빠뜨린 게 없는지 3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 비행거리 41.2km. 명중 확률 12%. 72km는커녕 절반도 안 됩니다. 뭔가 틀렸습니다. 제가 변수를 잘못 넣었을까요? 다시 입력했습니다. 더 신중하게.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공식이 정상인데 결과만 비정상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죠. 뭔가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제 계산이 틀렸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기술이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계산을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대체 저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태국 국방부 담당자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드론 영상 첨부. 저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용량이 큰 파일이었습니다. 다운로드가 느리게 진행됐습니다. 50%, 70%, 100%. 화면이 로딩됐습니다. 검은 화면에 십자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왼쪽 상단에 떠 있었죠.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고도 3000m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캄보디아 불법 군사기지였죠. 벙커형 구조물이었습니다. 주변에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위장이 잘 돼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보지 않으면 찾기 어려운 구조였죠. 그리고 화면 왼쪽 위에서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죠. 폭탄이었습니다. 궤적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완만한 곡선이었습니다. 중력을 따르면서도 뭔가 의도가 느껴지는 곡선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폭탄이 건물에 닿았습니다. 정확히 중심이었습니다. 순간 화면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폭발이었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피어올랐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충격파였죠. 그러나 곧 안정됐습니다. 드론이 고도를 유지했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거쳤습니다. 건물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중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변 나무들은 그대로였죠. 멀쩡했습니다. 오직 건물만 사라졌습니다. 타격 반경이 10m 이내였습니다. 정밀했습니다. 너무나 정밀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돌렸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을 프레임 단위로 봤습니다. 0.1초씩 멈춰가며 궤적을 분석했습니다. 초반 20초는 거의 직선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중반부터 미세하게 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계산한 궤적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10초는 거의 수직이었습니다. 정확히 건물 중심을 향했습니다. 오차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 그 곡선을 잊을 수 없습니다. 72km의 유령 같았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술이었습니다. 수학과 물리학의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비웃었던 그 나라에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였죠. 저는 미국 방산업체 컨설턴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한국관을 지나가다가 KGGB 모형을 봤습니다. 회색 페인트 칠이 된 작은 모형이었죠.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 GPS와 INS 복합 유도 시스템, 활공거리 70km급, 오차 범위 10m 이내. 담당자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70km? 시험장에서나 가능하지. 실전은 다르다고.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 어때 보여?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값싸고 단순하지. 실전에선 쓸모없을 거야. 아시아산 무기가 다 그렇잖아. 그때 한국 담당자가 제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었을 겁니다. 거리가 가까웠으니까요. 그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때 그 미소가 지금 떠오릅니다. 그건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감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건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72km. KGGB. 한국. 이 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지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기술이 최고라는 믿음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국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아니, 검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저는 이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뭘 찾아야 할까요? 한국의 방산기술? 유도무기 개발 역사? 아니면 제가 놓친 뭔가가 있을까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입력했습니다. KGGB 재원.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홍보 자료였죠. 화려한 사진들, 과장된 문구들.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숫자를 믿습니다. 데이터를 믿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기술보고서였습니다. 영문판이었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기술 문서였습니다. 서론을 건너뛰었습니다. 본론으로 갔습니다. 3장, 비행역학 분석. 여기였습니다. 활공각도 38도, 순항속도 마하 0.9, 위성항법과 관성항법 복합유도 실시간 궤적 보정.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시뮬레이터를 켰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단순한 활공폭탄이 아니라 지능형 유도 시스템으로 가정했습니다. 변수를 새로 입력했습니다. 위성 좌표 업데이트 주기 0.5초, 관성항법 자이로, 정밀도 0.01도, 실시간 바람 보정 알고리즘 적용.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5초, 10초, 15초. 평소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복잡한 계산이었죠.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 비행거리 71.8km. 명중 확률 89%.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71.8km. 오차 0.5km. 거의 정확했습니다. 명중 확률 89%. 실전에서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한 겁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제가 변수를 제대로 넣었다면 이건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로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4장, 유도 시스템 구조. 다이어그램이 나왔습니다. 위성 수신기, 관성항법 장치, 기압고도계, 제어핀 구동부.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였죠. 폭탄이 아니라 하나의 비행체였습니다. 그 궤적은 중력의 법칙조차 존중했습니다. 아니, 존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용한 겁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중력과 함께 춤을 춘 겁니다. 바람을 막는 게 아니라 바람을 계산한 겁니다. 이건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수학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바깥은 완전히 밝았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3시간 동안 화면만 봤던 겁니다. 목이 뻐근했죠.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걸 설계했습니까?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자료가 나왔습니다. 1970년 설립. 50년이 넘는 역사였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죠. 프로젝트 목록을 봤습니다. K9 자주포, 천마 방공미사일, 현궁 대전차 미사일. 익숙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시아산 무기 정도로만 생각했죠. 가격이 싼 대신 성능은 그저 그런. 그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도입 프로젝트. 2002년. 한국이 미국에서 독수리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기술 이전을 받았던 사업이었습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방산업계에서 일했으니까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측이 요구한 조건들. 레이더 기술, 항전 장비 기술, 정밀 유도무기 통합 기술. 미국은 일부만 넘겼습니다.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로 남겨뒀죠. 한국은 불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우리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받을 수 있는 것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독수리 전투기가 2005년에 인도됐습니다. KGGB 개발은 2010년에 시작됐습니다. 5년. 그들은 5년 만에 자체 기술로 정밀 유도폭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음속 훈련기 프로젝트도 받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합작이었죠. 2006년 첫 비행. 이것도 기억났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조립한 것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달랐습니다. 한국이 설계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비행 제어 시스템. 그게 KGGB의 핵심 기술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쟁의 언어를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뮬레이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궤적을 시각화했습니다. 입체 모델로 그렸습니다. 투하 지점에서 시작해서 목표 지점까지 72km의 곡선이 화면에 그려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완만하게 시작해서 중간에 미세하게 흔들리고 마지막엔 날카롭게 꺾였습니다. 마치 새가 먹이를 향해 급강하하는 것 같았죠. 자연스러웠습니다. 인위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리법칙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의도를 관철시켰습니다. 수학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기술이 무서울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서움. 그렇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경외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였습니다. 왜 무서웠을까요? 72km가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숨은 철학이 무서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멀리 쏘는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쏘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정밀함.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국제무기거래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 통계를 봤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2013년까지는 거의 평평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급등했습니다. 2022년에는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이집트, 필리핀, 루마니아. 나라 이름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자주포, 전차, 경공격기, 방공미사일. 그리고 최근 목록에 KGGB가 추가돼 있었습니다. 태국 2023년 계약.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72km를 넘은 건 폭탄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래프를 봤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은 기술을 샀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넘어섰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대량으로 실전 배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72km 사거리에 10m 오차. 이건 판도를 바꿉니다. 적의 방공망 밖에서 쏠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면서도 정확합니다. 부수적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전쟁의 규칙이 바뀝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제 지식 체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최고다. 유럽이 그 다음이다. 러시아는 양으로 승부한다. 중국은 복제한다. 그 외 국가들은 수입한다. 이게 제가 알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디에 속합니까? 더 이상 그 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넘어섰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세상의 균형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태양이 높이 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 숫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72km.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을. 그들이 밤을 새우며 계산했을 공식들을. 실패했을 시험들을. 포기하지 않았을 의지를.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3장.
저는 다시 그 영상을 열었습니다. 태국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었죠. 이미 10번도 넘게 본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고 싶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놓친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검은 화면, 십자선, 타임스탬프. 익숙한 장면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다르게 봤습니다. 프레임 단위로 멈춰가며 봤습니다. 0.1초씩. 천천히. 폭탄이 화면 왼쪽 위에 나타났습니다. 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궤적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5초는 직선이었습니다. 중력을 따라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곡선이었죠. 여기까진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6초째부터 달랐습니다. 폭탄의 궤적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안 보일 정도였죠. 그런데 프레임을 멈추고 비교하면 명확했습니다. 궤적이 왼쪽으로 0.3도 틀어졌습니다.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북동풍 6.2m. 그 바람이 탄체를 밀었던 겁니다. 그런데 7초째 궤적이 다시 수정됐습니다. 오른쪽으로 0.2도. 보정이었습니다. 실시간 보정. 폭탄 자체가 바람을 감지하고 궤적을 수정한 겁니다. 엔진도 없는 물체가 스스로 날아가는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사고하는 물체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 프레임을 확대했습니다. 폭탄의 뒷부분이 보였습니다. 제어핀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도는 2도 정도였을까요?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움직임이 72km를 날아가는 탄체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무기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계속 프레임을 넘겼습니다. 8초, 9초, 10초. 매 순간마다 궤적이 미세하게 조정됐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아래로. 마치 살아있는 새가 기류를 타고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새였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새였습니다. 15초째 폭탄이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각도가 70도까지 꺾였습니다. 거의 수직이었죠.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중력이 가속했습니다. 그런데도 궤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목표를 향했습니다. 17초. 폭탄이 건물에 닿았습니다. 정확히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10번도 넘게 돌려봤습니다. 폭탄이 건물 지붕에 닿는 순간 0.01초의 찰나. 그리고 폭발. 하얀 섬광. 연기. 파편.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폭발 반경이 너무 작았습니다. 일반적인 500kg급 폭탄이라면 반경 30m는 초토화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폭탄은 달랐습니다. 정확히 건물만 무너뜨렸습니다. 주변 나무들은 멀쩡했습니다. 10m만 벗어나면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폭약량을 계산해 봤습니다. 일반 폭탄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었을 겁니다. 250kg. 아니, 200kg. 그 정도로도 저런 파괴력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폭약을 늘린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도를 높인 겁니다. 정확히 맞추면 적은 폭약으로도 충분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맞았습니다. 단가 절반, 오차는 3분의 1. 저는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KGGB의 단가. 대략 미국 제품의 60% 수준이었습니다. 절반까진 아니어도 확실히 쌌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어땠을까요? 오차 범위를 비교했습니다. 미국 제품은 평균 30m, KGGB는 10m. 정확히 3분의 1이었습니다. 단순히 싸고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학이 깃든 정밀함이었습니다. 전쟁을 효율로 보는 게 아니라 책임으로 보는 설계. 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한국 무기 개발자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몇 년 전 기사였죠.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한 발의 의미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쏘는 건 폭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의 선택이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한 발의 의미는 생명. 저는 30년 동안 무기를 봤습니다. 수천 종의 무기를 분석했습니다. 미사일, 폭탄, 총, 포. 그 모든 걸 숫자로 봤습니다. 사거리, 파괴력, 명중률, 가격. 효율성으로 판단했습니다. 얼마나 멀리 쏘는가. 얼마나 많이 파괴하는가. 얼마나 저렴한가.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한 타격은 불필요한 희생을 줄인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04년이었습니다. 이라크 팔루자 전투. 저는 폭격 데이터를 분석하는 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표물을 파괴했습니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런데 부수적 피해가 컸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거리가 초토화됐습니다. 당시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전쟁이란 원래 그런 거야. 깨끗한 전쟁은 없어.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니 달랐습니다. 깨끗한 전쟁은 가능했습니다. 정밀함이 있다면, 철학이 있다면, 책임이 있다면, 그들은 정확히 때렸고 단 한 명도 불필요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였죠. 그리고 정적이 왔습니다. 긴 정적이었습니다. 5초쯤 됐을까요? 그 정적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조용할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2차 폭발이 없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폭격이라면 건물이 무너지면서 가스관이 터지거나 탄약고가 폭발합니다. 연쇄 폭발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영상엔 그게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폭발. 그리고 끝. 정확히 그곳만 파괴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폭발음보다 긴 정적. 그 정적 속에서 뭔가 들렸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만 파괴한다.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니다. 그런 선언. 그건 소리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무기가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괴를 위한 도구가 윤리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밀은 그들에게 기술이 아니라 양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전쟁의 철학을 다시 배웠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내렸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빈 페이지였죠.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먼저 썼습니다. 정밀의 철학.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이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다. 한국의 철학이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본 것, 느낀 것, 깨달은 것. 72km의 궤적이 단순히 거리가 아니라는 것. 10m의 오차가 단순히 정확도가 아니라는 것. 그 뒤에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있었고 그들이 밤을 새우며 고민했던 질문이 있었다는 것.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덜 죽일 수 있을까? 그게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효율이 아니었습니다. 파괴력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페이지가 쌓였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생각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각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파괴가 아니라 선택이다. 무기는 살상이 아니라 보호다. 강함은 많이 부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맞히는 것이다. 한국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쓴 걸 읽어봤습니다. 5페이지였습니다. 제 평생 쓴 보고서 중 가장 짧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거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비웃을까요? 아니면 이해할까요?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썼으니까요. 그 폭탄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전쟁을 향해, 미래를 향해.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 이름은 정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의 시대가 지나고 있다는 걸. 폭력의 시대가 저물고 정밀의 시대가 떠오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대를 한국이 열고 있었습니다. 3일 뒤 저는 태국 방공사령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긴급 자문 요청이었죠.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태국 시각으로 오후 3시. 제 시각으론 새벽 2시였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잠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태국군 참모들이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친 얼굴들이었죠. 한 대령이 말했습니다. 콜먼 박사, 상황이 최악입니다. 전술 지도가 화면에 떴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지대였습니다. 붉은 점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좌표 옆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50. 350고지입니다. 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불법 군사기지였습니다. 국경을 침범해서 건설한 요새였죠. 문제는 위치였습니다. 안반 지형 위에 지어졌습니다. 천연 방어막이었습니다. 지하 벙커망까지 구축돼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12번 폭격했습니다. 결과는 제로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폭격 후 촬영한 영상들이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폭발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약간 그을린 정도였죠. 다음 날이면 복구됐습니다. 일반 폭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반이 너무 단단합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350고지. 고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교묘했습니다. 주변이 정글이었습니다. 지상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죠. 공중에서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손실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습니다. 지난주에만 7명입니다. 부상자는 23명이고요. 보급선은요? 대령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3일 전부터 끊겼습니다. 저들이 보급로를 장악했습니다. 전방부대가 고립됐습니다. 숫자가 작지 않았습니다. 손실 7명의 보급선까지 끊겼다면 심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될 겁니다. 전방부대는 탄약도 식량도 바닥날 겁니다. 병사들의 사기는요? 바닥입니다. 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들은 이상한 걸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선전용 영상이었죠. 승려들이 나왔습니다. 요새 주변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의식 같은 게 진행됐습니다.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떴습니다. 신성한 보호막이 이곳을 지킨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술. 21세기의 주술이라니. 서방 언론이 비웃고 있습니다. 대령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미신에 의지하는 후진국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병사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번 폭격했는데 요새가 끄떡없으니까요. 병사들이 속삭입니다. 정말로 주술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건 단순한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전이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의 전략을 읽어냈습니다. 안반 지형은 물리적 방어였습니다. 주술은 심리적 방어였습니다. 보급선 차단은 실질적 압박이었습니다. 셋을 합치면 강력했습니다. 적군의 사기를 꺾고 아군의 공포를 키우고 시간을 아군 편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건 미신이 아니라 두려움의 방패였습니다. 콜먼 박사, 시간이 없습니다.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방부대가 일주일을 못 버팁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들의 정신까지 무너진다는 거죠. 대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싸움이었습니다. 350고지가 무너지지 않으면 태국군의 사기가 무너질 겁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령이 물었습니다.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안반 지형, 지하 벙커, 12번의 실패, 보급선 단절. 무엇이 필요할까요? 더 큰 폭탄? 아니면 더 많은 폭격?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건 정밀함이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제 유도 폭탄이요. 그걸로도 안 됐잖습니까? 대령이 멈췄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제 유도 폭탄도 써봤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문제는 관통력이었습니다. 일반 폭탄으로는 안반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벙커버스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령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벙커버스터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비쌉니다. 미국도 함부로 팔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일주일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한국에 요청해 보시죠. 한국이요? KGGB. 72km를 날아간 그 폭탄 말입니다. 대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벙커를 뚫을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대령은 곧바로 한국 측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350고지. 이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답변했다고 했습니다. 테스트 명목이라면 가능하다. 테스트. 그 단어가 묘했습니다. 실전이 아니라 테스트.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지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영리했습니다. 언제 도착합니까? 내일입니다. 빨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한국이 준비돼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테스트라는 단어 하나가 역사를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태국 공군기지로 날아갔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KGGB를. 그리고 그게 정말로 350고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기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활주로에 수송기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 수송기였습니다. 화물칸이 열려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상자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상자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길이 4m, 폭 50cm 정도였을까요? KGGB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과 영문이 함께 적혀 있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상자를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금속이었습니다. 그 안에 72km를 날아갈 폭탄이 들어 있었습니다. 군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한국군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였죠. 콜먼 박사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기술 지원팀입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물어보십시오. 이게 벙커를 뚫을 수 있습니까? 군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걸 내일 확인하실 겁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자신감이었습니다. 5년 전 서울에서 봤던 그 미소와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태국군 참모들, 조종사들, 그리고 저. 스크린에 350고지 지도가 떴습니다. 목표 좌표가 표시됐습니다. 내일 새벽 6시 작전 개시. 대령이 발표했습니다. 기상 조건. 불안정합니다. 저기압이 접근 중입니다. 조종사 하나가 물었습니다. 연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전방부대가 한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상 악화. 그건 위험을 뜻했습니다. 시계가 나빠지면 폭격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연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급이 끊긴 전방부대는 매일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스크린을 봤습니다. 350고지. 붉은 점 하나. 밤 10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습니다. 30분 뒤엔 굵어졌습니다. 1시간 뒤엔 폭우가 됐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저는 경납고로 갔습니다. 활주로는 이미 물바다였습니다. 빗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경납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비사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전투기 아래 KGGB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빗물이 금속 표면을 타고 흘렀습니다. 폭우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경납고를 울렸습니다. 자연이 분노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종사 하나가 옆에 섰습니다. 젊은 중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날씨에 날아야 한다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사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중위가 물었습니다. 저는 KGGB를 봤습니다. 회색 금속, 4m 길이, 500kg 무게. 그 안에 72km를 날 수 있는 기술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폭우는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천둥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폭발보다 무서운 건 기다림이었습니다. 새벽 5시, 폭우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래도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바람도 강했습니다. 조종사들이 경납고로 들어왔습니다. 비행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령이 마지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상 조건 불량. 그러나 작전 강행. 전방 부대를 구해야 합니다. 조종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헬멧을 썼습니다. 전투기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 30대.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이 폭우 속으로 날아갈 겁니다. 350고지를 향해. 350고지. 이 숫자는 좌표가 아니라 벽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동쪽의 기술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어둠 속에서, 새벽 6시. 엔진 소리가 경납고를 채웠습니다. 낮은 울림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커졌습니다.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가슴이 울렸습니다. 전투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빗물이 바퀴를 적셨습니다. 검은 아스팔트 위로 물줄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관제실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전투기 2대가 서 있었습니다. 날개 아래에 무언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KGGB였습니다. 회색 금속이 빗물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조명이 그 표면을 스쳤습니다. 차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관제실은 조용했습니다. 기술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을까요? 대령도 있었습니다. 한국기술지원팀도 왔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들렸습니다. 딱, 딱, 딱. 엔진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전투기가 활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느렸습니다. 그러다 빨라졌습니다. 빗물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속도계 숫자가 올라갔을 겁니다. 시속 200km, 250km, 300km. 그리고 떴습니다.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졌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전투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비를 뚫고 구름을 향해. 2번째 전투기도 이륙했습니다.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활주, 가속, 이륙. 편대가 형성됐습니다.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이었습니다. 관제실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각각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전투기 조종석 화면,
전술 지도, 기상 데이터, 궤적 시뮬레이션. 숫자들이 흘러갔습니다. 계기판이 보였습니다. 고도계, 속도계, 연료 게이지, 그리고 전방 카메라. 구름뿐이었습니다. 하얀 구름, 회색 구름, 끝없는 구름. 화면 왼쪽 상단에 숫자가 떴습니다. 목표까지 거리 72km.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조였습니다. 72km. KGGB의 한계였습니다. 최대 사거리였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실전은 달랐습니다. 바람이 있었습니다. 비가 있었습니다. 구름이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비행이 아니라 계산의 흐름이었습니다. 전투기가 상승했습니다. 고독의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5,000m. 구름을 뚫었습니다. 7,000m. 공기가 희박해졌을 겁니다. 9,000m. 온도가 떨어졌을 겁니다. 1만 미터. 투하 고도였습니다. 전투기가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습니다. 화면이 안정됐습니다. 관제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소리조차 멈췄습니다. 기술자들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풍속, 풍향, 기압, 온도. 모든 변수가 화면에 떴습니다. 풍속 6m. 동풍. 기압 정상. 온도 영하 43도. 습도 85%. 시계 5km. 저는 중앙 모니터를 봤습니다. 전술 지도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이 보였습니다. 전투기의 위치가 파란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350고지는 붉은 점이었습니다. 고정돼 있었습니다. 거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60km, 58km, 55km. 숫자가 계속 변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궤적 시뮬레이션이 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붉은 선이 미리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상 궤적이었습니다. 투하 지점에서 시작해서 350고지까지. 완만한 곡선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곡선이었습니다. 50km, 48km, 45km. 화면 속 전투기가 목표 지점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잠시 정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KGGB였습니다. 전투기 아래에서 분리됐습니다. 천천히. 중력에 이끌려. 클램프가 열렸습니다. 금속이 금속에서 떨어졌습니다. 전투기는 상승했습니다. 급격하게. KGGB는 낙하했습니다. 조용히. 둘이 멀어졌습니다. 점점 더. 엔진이 없었습니다. 추진력이 없었습니다. 로켓이 없었습니다. 중력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개. 수학. 정밀함. 신념. 침묵 속에서 날개가 폈습니다. 그건 소리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노트북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KGGB의 실시간 위치가 나타났습니다. 위성 신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이 생겼습니다. 움직였습니다. 궤적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이었습니다. 붉은 선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붉은 선이 완만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인위적이지 않았습니다. 중력을 따르면서도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거리 표시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자의 화면에서 붉은 선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왼쪽으로 0.2도 틀어졌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바람을 보정하는 거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스스로. 제어핀이 움직였을 겁니다. 각도가 조정됐을 겁니다. 궤적이 수정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제실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붉은 선을 따라갔습니다. 그 선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바람을 읽었습니다. 공기를 느꼈습니다. 목표를 향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기술이 한 나라의 운명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대령이 제 옆에 섰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시 펴졌습니다. 또 쥐었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번의 폭격 데이터를 봤습니다.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그런데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화면 속 붉은 선이 계속 그려졌습니다. 완벽한 곡선이었습니다. 수학이었습니다. 물리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념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노트북을 더 확대했습니다. KGB의 자세가 표시됐습니다. 숫자들이 떠 있었습니다. 각도, 속도, 고도. 제어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자세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중력을 거스르는 예술이었습니다. 모니터가 확대됐습니다. 350고지가 보였습니다.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안반 위에 지어진 요새였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12번의 폭격을 견뎌낸 요새였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던 벽이었습니다. 붉은 점 하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명확했습니다. KGB였습니다.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의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녹색이었습니다. 두 글자였습니다. 목표 고정. 완벽함은 때로 공포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대령도 참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았습니다. 관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KGB가 급강하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각도가 꺾였습니다. 50도, 60도, 70도. 거의 수직이었습니다. 건물을 향했습니다. 정확히 중심을 향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아니, 멈췄습니다. 모든 게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만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귓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KGB가 건물에 닿았습니다. 정확히 중심이었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폭발이었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순간적이었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빛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였습니다. 회색 연기였습니다.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빠르게, 격렬하게, 구름처럼 퍼졌습니다. 관제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연기를 봤습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100m, 200m.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충격파였습니다. 드론이 밀렸습니다. 한참 뒤에 안정됐습니다. 고도를 유지했습니다. 다시 350고지를 향했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거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가 연기를 씻어냈습니다. 점점 시야가 확보됐습니다.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건물이 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중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지붕이 사라졌습니다. 벽이 무너졌습니다. 안반이 드러났습니다. 검게 그을린 안반이었습니다. 균열이 보였습니다. 큰 균열이었습니다. 안반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산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카메라가 확대됐습니다. 건물 내부가 보였습니다. 지하 벙커였습니다.
콘크리트 천장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철근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내부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파편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장비 파편, 무기 파편, 구조물 파편. 12번의 폭격이 뚫지 못한 벙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KG집이 한 발이 해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타격 좌표, 오차 범위,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9.7m, 오차 9.7m, 목표 지점에서 10m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72km를 날아가서 비를 뚫고 바람을 계산하고 10m 안에 명중했습니다. 이건 수학의 정점이었습니다. 인간 기술의 한계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풀었습니다. 다시 쥐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림이. 30년 동안 수천 번의 데이터를 봤습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제실이 폭발했습니다. 함성이었습니다. 태국군들이 소리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서로 껴안았습니다. 뛰어올랐습니다. 책상을 쳤습니다. 30년 된 베테랑 대령이 울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350고지를 봤습니다. 무너진 벙커를 봤습니다. 사라진 요새를 봤습니다. 승리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린 건 제 심장의 고동이었습니다. 대령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한국에 감사하다고. 콜먼 박사에게 감사하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전방 부대 영상이었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총을 하늘로 들어올렸습니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서로 껴안았습니다. 한 병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고립됐던 병사들이었습니다. 보급이 끊겼습니다. 탄약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식량도 바닥났습니다.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았습니다. 350고지가 무너졌으니까요. 보급로가 열렸으니까요. 화면 속 한 병사가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선명했습니다. 비에 젖었지만 선명했습니다. 한 나라의 기술이 세상을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어폰을 벗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쳤습니다. 처음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관제실 뒤에서 함성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들을 봤습니다. 적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 캄보디아 병사들을 위해.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겁니다. 전쟁이 그들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주술이 그들을 속였습니다. 안반이 그들을 가뒀습니다. 그리고 KGB가 그들을 끝냈습니다. 전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슬프게 들렸습니다. 그건 신화의 종말이었습니다. 주술의 종말이었습니다. 미신의 종말이었습니다. 12번의 폭격을 견뎌낸 요새가 무너졌습니다. 신이 지켜준다던 방어막이 뚫렸습니다. 72km를 날아온 한 발의 폭탄이 모든 걸 끝냈습니다. 과학이 신화를 이겼습니다. 정밀이 미신을 이겼습니다.
수학이 주술을 이겼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350고지가 보였습니다. 연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너진 건물만 남았습니다. 검게 그을린 안반만 남았습니다. 침묵만 남았습니다. 전장은 폭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대가 저무는 소리였습니다. 폭력의 시대, 물량의 시대, 미신의 시대. 그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대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밀의 시대, 과학의 시대, 책임의 시대. 그 시대를 연 나라, 한국.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됐습니다. 350고지가 작아졌습니다. 주변 산들이 보였습니다. 정글이 보였습니다. 국경선이 보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선이 보였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검은 화면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위에 글자가 떴습니다. 누가 쓴 건지 몰랐습니다. 아마 한국 기술자였을 겁니다. KGB. 간단한 문장. 그런데 무게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봤습니다. 오래.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폭발이 아니었다. 한 박자 멈췄습니다. 이건 역사였다. 관제실 함성이 계속됐습니다. 뒤에서, 멀리서. 그 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완전히 걷혔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어딘가에 72km를 날아간 궤적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졌습니다. 한 나라의 신념이 그은 선이 느껴졌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발은 멈췄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선 아직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기지에서 시내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운전병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태국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가게가 열렸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72km 떨어진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나라의 기술이 다른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는 걸.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걸. 호텔방에 들어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태국 방송이었습니다. 긴급 속보였습니다. 350고지 함락. 앵커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전방 부대 영상이었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껴안았습니다. 총을 하늘로 들어올렸습니다. 한 병사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젊었습니다. 2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얼굴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보급이 끊겨서 먹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화면 뒤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깃발이었습니다. 태국 국기 옆에 다른 깃발이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선명했습니다.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병사가 말했습니다. 형제의 나라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350고지 상공 영상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연기가 사라졌습니다. 폐허만 남았습니다. 무너진 건물. 갈라진 안반. 그 위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태국은 참전했습니다. 유엔군으로 6,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냈습니다.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7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이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72km를 날아가서 그들의 병사들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도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응답이었습니다. 기억의 응답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방 안이, 제 머릿속도. 그런데 가슴은 시끄러웠습니다. 뭔가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폭발을 숫자로만 봐왔을까요? 사상자를 통계로만 봐왔을까요? 전쟁을 데이터로만 봐왔을까요? 걸프전이었을까요? 이라크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전이었을까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감정을 끊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냉정해야 했습니다. 객관적이어야 했습니다. 숫자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을 켰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국제뉴스였습니다. 영국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방송도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일본도. 헤드라인이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정밀함이 전장을 바꾸다. 그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같은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한국, 정밀, 기술, 혁명, 패러다임. 5년 전만 해도 없던 단어들이었습니다. 한국과 정밀을 같은 문장에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국과 혁명을 연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언론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바꿨다고. 전쟁의 규칙을 바꿨다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는 하나의 신념이 되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본 것, 제가 느낀 것, 제가 깨달은 것. 72km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9.7m는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KGB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폭탄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전쟁의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정밀함의 언어, 절제의 언어, 생명을 존중하는 언어. 태국 병사의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한 게 아닙니다. 정의를 회복한 겁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 파괴가 아니라 회복. 그 차이를 이해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떴습니다. 방콕 거리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이 하루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역사가 바뀐 날이라는 걸. 한 나라의 기술이 다른 나라의 눈물을 닦아준 날이라는 걸. 한 나라가 기술로 다른 나라의 눈물을 닦아준다면 그것이 진짜 강대국 아닐까요? 미국은 힘으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영향력으로. 저도 그 힘의 일부였습니다. 30년 동안 그 힘을 분석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힘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함이었습니다. 강압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지배가 아니었습니다. 동반이었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쓸 말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만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흰 천장이었습니다. 선풍기가 천천히 돌았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윙.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영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KGB가 떨어지는 장면. 붉은 궤적이 그려지는 장면. 350고지가 무너지는 장면. 병사들이 환호하는 장면. 태극기가 펄럭이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한 젊은 병사가 카메라를 보며 말하는 장면. 형제의 나라 감사합니다.
제 눈에서 뭔가 흘렀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63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을 전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울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아니, 전쟁이 끝나서. 사람들이 살아서. 형제가 형제를 기억해서. 폭발은 멈췄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은 아직도 울렸습니다. 그건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감사의 울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싱가포르에 있었습니다. 국제군사회의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안보 포럼이었습니다. 30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장성들, 국방장관들, 전략가들.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발표자로. 컨퍼런스 홀은 컸습니다. 500석이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모든 좌석에 사람이 앉았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 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리처드 콜먼, 국제방산 전략 분석가. 저는 무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노트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쓴 보고서였습니다. 30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진실은 가볍습니다. 제목을 다시 봤습니다. 정밀함의 원칙. 진행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 시선들이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조정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역사를 봤습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준비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350고지. 72km 떨어진 곳에서 한 발의 폭탄이 날아갔습니다. 오차 9.7m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KGB가 활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붉은 궤적이 그려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홀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수천 번의 폭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청중을 봤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정밀함은 단순한 효율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철학입니다. 홀이 정적에 쌓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침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350고지 폐허가 나왔습니다. 그 옆에 숫자가 떴습니다. 타격 반경 10m. 부수적 피해 제로. 민간인 사상자 제로. 전통적인 500kg 폭탄이라면 반경 30m가 초토화됐을 겁니다. 주변 민가도 파괴됐을 겁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이 나왔습니다. 주변 정글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멀쩡했습니다. 10m만 벗어나면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KGB는 달랐습니다. 정확히 그곳만 파괴했습니다.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철학입니다. 한국이 선택한 철학입니다. 청중 속에서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일본 장성이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데이터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영어와 한글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힘에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 그 문장이 화면 가득 채웠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였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정밀함의 원칙, 생명 존중의 원칙, 책임의 원칙. 마이크 없이도 들렸을 목소리였습니다. 홀 전체가 조용했으니까요. 이제 전장은 바뀝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여러 곳에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수출된 나라들이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필리핀, 태국. 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누가 더 많이 쏘느냐의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정확히, 더 인간적으로 쏘느냐의 시대입니다. 손을 펼쳤습니다. 청중을 향해. 그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간 나라. 한국입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준비한 말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더 할 말이 있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5년 전 한국 기술을 비웃었습니다. 값싸고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값싼 게 아니었습니다. 효율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학이 있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힘을 추구했습니다. 한국은 정밀함을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파괴력을 키웠습니다. 한국은 책임감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양을 늘렸습니다. 한국은 질을 높였습니다.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무대 조명만 남았습니다. 저만 빛 속에 있었습니다. 정밀함은 새로운 정의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한국이 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배워야 할 언어입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크게, 길게. 500명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수십 번 발표했습니다. 기립박수는 처음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하나. 1시간 뒤 컨퍼런스홀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싱가포르 하늘이었습니다.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콜먼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를 이해해 주셔서, 저희 철학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저를 가르쳐 줬습니다. 기술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정밀함이 무엇인지. 그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참는 웃음이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젊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태양이 빛났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하늘 위로 흰 선이 지나갔습니다. 비행기 구름이었습니다. 가늘고 긴 선이었습니다.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바람을 타고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마치 72km를 날아간 궤적처럼 보였습니다. 폭발은 사라집니다. 연기도 사라집니다. 소리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궤적은 남습니다. 하늘에 새겨진 선처럼, 역사에 새겨진 이름처럼, 사람들 기억에 남은 감동처럼. 그리고 그 궤적이 세상을 바꿉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그 하늘을 오래 봤습니다. 흰 선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구름이 됐습니다. 하늘과 하나가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퍼질 겁니다. 세상 곳곳으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정밀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언젠가 모든 전장에서 그 이름이 들릴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기술. 정의를 회복하는 힘. 세상을 바꾸는 정밀함. 그것이 한국이 남긴 궤적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